안녕하세요. 장인의 소리 그 첫 번째 시간 모데카이저 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당군 김우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인 출신의 방송인 장인의 이가연이 있는 남자 강피 강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의 소리를 통역하는 여자 통역 박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을 뵙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혼 좀 담아서 얘기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통역사, 통역 요정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 박지선 씨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 주시나요? 아무래도 챔피언이 리메이크가 되면 이제 본사에 계신 개발자 분들과 이제 네네.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리메이크 하셨나, 또 비주얼은 어떤 점에 좀 네. 초점 주셨나 이런 인터뷰를 진행해야 되고 또 장인분들의 질문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통역을 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와, 엄청난 오늘 또 역할을 맡아주실 텐데 그럼 강승현에서는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제가 어쨌든 한 챔프의 장인이기 때문에 장인분들의 좀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뭔가 공감하기 위해 또 제가 얻어갈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실제로 또 장인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신지도 2,500판의 장인이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다른 분들도 4,000판도 계신 것 같던데 네네.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장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장인의 소리 앞으로 리메이크될 챔피언의 희노애락은 물론이고 그 챔피언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 지금 각종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모데카이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들이 와주셨다고요? 네, 오늘 저희에게 모데카이저의 소리를 들려주실 장인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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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즌2부터 거의 4,000판 가량 한 화석장인 모데카이저인 모야지입니다. 와, 4,000판이 넘게 엄청난 그런 장인을 또 모셨고 다음 분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즌5부터 모데카이저를 1500판 이상 즐겨온 페이스킬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500판 정도. 앞에 4,000판 듣고 1,500판 하니까 조금 움찔하네요. 네. 다음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즌5부터 모데카이저를 1500판 이상 해온 핵철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핵철태. 네. 저 근데 궁금한 게 제가 챔피언 하나를 2,500판 했는데 4,000판 가까이 하면 너무 좀 힘들지 않나요?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했다기보다 모데 오브 레전드, 거의 모데만을 즐겨왔습니다. 아. 모데 자체를 즐겨왔던 플레이이기 때문에 질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에서 벌써 이 모데카이저 얘기를 할 때마다 연인을 이야기하듯이 아들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네, 행복한 미소가, 인자한 미소가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리메이크가 되면서 여러 가지 또 소식들을 접하셨을 것 같아요. 좀 기대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모데카이저 혹시 역할이 뭔지 아세요? 역할이요? 네. 드론? 드론? 이건 편히 한 거야. 죄송합니다. 드론은 조금 네, 심한 네, 거 네,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선 넘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네. 모데카이저 역할은 전사입니다. 놀랍게도. 전사하면은 탱키한 챔피언이 떠오르는데 막 가렌, 트런들, 막 볼리베어 그런 유가 다 부르저이고 전사거든요. 근데 최전방에서 모데카이저는 전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으면은 그냥 다른 AP 베이스처럼 죽어요. 생각보다 약하다. 네, 그래서 역할군에 맞지 않는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과연 진짜 전사로 되돌아왔을까?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사실 그동안 모데카이저 패치워트에 거의 이름 안 올라왔잖아요. 네. 그동안의 그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 어떤 슬픈 그런 느낌과 현재 리메이크가 떴을 때 그때 또 신경은 또 어땠는지 궁금해요. 모데카이저를 진짜 너무 사랑하고 너무 많이 플레이해온 장인이지만 너무 이제는, 인자하세요. 네.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손절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새로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마음을 열겠다. 허물을 받는 느낌이네요. 깜짝 놀랐잖아. 우리 장인의 소리라고 해서 장인 모셨는데 그래서 이제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오늘의 리메이크 챔피언 모데카이저 프로필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네. 강키의 소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프로필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모데카이저 2010년 2월 24일생 리그 오브 레전드 144남매 중 46제 탑과 미드에서 장인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으며 2015년 1차 리메이크를 통해 팬덤 추가 확보 2016년 특성 개편을 통해 주가 급상승 이후 B1딜 메타를 타고 바텀 모데카이저까지 등장하며 남자의 로망을 아는 소환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데카이저 프로필을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 모데카이저의 일상을 모데카이저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챔피언의 소리
장인 여러분들께서 직접 인생 그래프를 좀 그려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한 번씩 한번 그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뭔가 굴곡이 있어요. 벌써. 일단은 출시 직후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가 바텀 모델 첫 등장으로 조금 올라갔는데 시즌 3, 4 때는 왜 이렇게 내려간 거죠? 제가 이제 군입대를 했기 때문에 모델가 그런 거 치면 단순히 만족도가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군입대하면 보통 이제 0에 가깝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도 군대에서도 모데카이저로 네. 모델이 치 못하고 제대하고 제가 한참 이제 모데카이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리메이크가 되면서 바텀 모데카이저가 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 인생 챔프 이제 두 번째 모데카이저가 돼버렸죠. 근데 지금 시즌 8 때는 완전 나라까지 내려갔네요? 네, 시즌 8 때는 이제 룬이 대격변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최대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그래요? 스스로 OP 챔피언이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룬이 망가지면서 기동성도 안 되고 딜도 안 되는 그런 애매한 챔피언이 된 것 같아요. 저게 본인 랭크 점수 아니에요 지금 그래프가? 그러니까. 네, 거의 맞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티어가 지금 마스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터시면 진짜 잘하시네요. 한 번을 해서 거의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셨고 제 인생 그래프입니다. 좀 다르네요. 모데카이저가 리메이크가 됐을 때 바텀으로 디자인이 됐어요. 바텀으로 가라는 챔피언으로 탑이랑 미드를 갔습니다. 청개구리처럼. 네. 그런데 졌어요. 진짜 트롤인데. 네, 일반적인 지지. 진짜 트로이지만 그렇게 가고 싶어서 모데카이저를 쭉 플레이했고요. 갑자기 또 여기 보면은 점수가 많이 오르잖아요. 네네네. 미니언의 모데카이저의 W 스킬을 쓸 수 있게 해줬어요. 방키님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방키님의 강한 신지도와 모데카이저 대결 많이 했습니다. 누가 좀 더 많이 이겼습니까? 지금 만족도 보이잖아요. 많이 졌구나. 답이 안 나오더라고. 정말 저 때는 아.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제가 그냥 3타 맞으면 사라지더라고요. 저걸 방송에서 얘기하네. 얻어가진 거를. 그러니까요. 방송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석에서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알아야지. 그 당시에는 모든 탑 챔피언이 모데카이저의 철퇴 앞에 평가했어요. 내 발 아래에 있었다. 모데카이저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끄덕끄덕거리면서 해철태님의 인생 이거 굴곡이 너무 심한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룬 특성 리메이크 전에는 1렙의 주문력을 44까지 찍을 수가 있었어요. 1렙 주문력을 30 몇 가지밖에 못 찍어서 초반에 킬을 따낼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어서 모데카이저의 성장력이 약화되었어요. 여기 무슨 라이엇 게임즈 피해자 모임인 것 같아요. 무슨 기자회견장처럼 지금 갑자기 그 이후로 그래도 조금 상승을 했네요. 바텀 모델로 인해서. 바텀 모덱 때문에 이제 모데카이저의 티어가 올라가긴 했지만 다른 챔피언들이 리메이크와 상향을 먹으면서 네. 아트록스, 이렐리아, 아칼리 소위 적폐챔이라고 불리고 적폐다. 그들은 적폐다. 네. 재밌는 게 두 분이 굉장히 흐뭇하게 그 얘기를 내가 빼먹었었지 이러면서 흐뭇하게 끄덕거리시면서 다들 옳은 얘기란 말이죠. 네. 자, 2019년 6월 드디어 4년 만에 2차 리메이크를 맞이하게 된 모데카이저. 그의 미래는 어떨지 리메이크된 모데카이저를 지금부터 함께 예측해 보겠습니다. 2차 리메이크를 통해 새롭게 재탄생한 강철의 망령 모데카이저. 지금부터 이 리메이크된 모데카이저의 새로운 스킬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패시브 스킬 암흑 탄생입니다. 챔피언 또는 에픽 몬스터를 공격하여 3번 맞히게 되면 이 주변의 적에게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히고 모데카이저의 이동 속도가 증가하는데요. 이 효과는 모데카이저가 전투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Q 스킬은 모데카이저의 주력기라 할 수 있는 말살입니다. 철퇴를 내리쳐 직선상의 다수의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단독 유닛에게 시전할 경우에는 추가 피해를 줍니다. W 스킬은 불멸입니다. 리메이크 전 패시브였던 철인을 계승한 스킬인데요. 한 번 사용하면 흡수량만큼의 보호막을 생성하고 한 번 더 사용하면 보호막의 일부를 체력으로 흡수합니다. 이 스킬은 죽음의 소나기입니다. 모데카이저의 마법 관통력이 상승하는 기본 효과가 있고 스킬 사용 시에는 죽음의 소나기가 전방으로 발사되며 스킬에 맞은 적들에게 피해를 입힘과 동시에 모데카이저 앞으로 끌고 옵니다. 이 마지막 궁극기는 죽음의 세계입니다. 이번 리메이크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모데카이저가 적 챔피언 한 명을 죽음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모데카이저와 적은 7초 동안 1대1 대결을 펼치고
그 과정에서 적 주요 능력치의 10%를 훔치죠. 적을 처치하면 영혼을 흡수하며 적이 재생성될 때까지 훔친 능력치가 유지됩니다. 기존에 없었던 CC기가 추가되었고 1대1 상황에서는 더욱 강력해진 모데카이저. 리그에서의 활약 역시 더욱 돋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화면으로 보신 바와 같이 스킬이 전부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룬이나 특성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는 원래 기존의 모데카이저는 콩콩이나 이제 뭐 난입, 감전 정도를 썼었는데 이제는 이제 정복자랑 너무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복자요? 패시브를 일단 비비고 들어가면서 지속적인 딜을 넣을 수 있고 약간 그런 면에서 모데카이저가 이제 정복자로 뜨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룬에 대한 선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모데카이저는 CC기가 전무했어요. 근데 이번에 여진을 터뜨릴 수 있는 CC기를 줬더라고요. 정말로 강력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 뭐 여러 가지 뭐 다 떠나서 못 쓰던 거 이제 쓰게 됐으니까 한번 써보자. 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럼 해철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모데카이저는 패시브의 이동 속도 증가도 있고 CC이기 때문에 정복자 같은 룬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분은 정복자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모데카이저 특성. 저는 여진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CC가 있으면 땡겨올 때 당겨올 때. 이렇게 한번 그 데미지 한번 넣고. 한번 버텨주고 그렇다면 모데카이저의 그런 CC기가 어떤 모데카이저의 아이덴티티 핵심 스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모데카이저의 치명적 약점을 보완해준 거죠. CC를 주면서. 그 이제 룰을 룬을 보호한다? 룬의 선택도 넓혀주고 그렇죠.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만으로 사실 굉장한 장점이잖아요. 자, 이제 챔피언을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모데카이저가 어디에 맞는지 찰떡궁합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장인 세 분이 각각 플레이를 진행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먼저 보실 영상은 바로 핵철태님의 플레이 영상인데요. 먼저 어떤 라인을 가실 예정인가요? 네, 탑입니다. 탑 모데카이저. 네, 먼저 룬과 특성 뭐 이런 것들 좀 세부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찍으셨는지. 지속적 싸움 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고조룬으로 지배룬의 피해 막각 굶주린 사냥꾼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설명인데 일단은 저희가 플레이 영상을 좀 보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외형적인 측면이 저희가 뭐 말로만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철퇴가 진짜 커졌네요. 진짜 묵직하죠? 네, 가로등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모데카이저가. 당겨서 패시브 터트리고 이기적인 딜교환을 당하지 않고 점화까지 걸었기 때문에 이건 잡네요. 이번에 새로 생긴 CC기로 네. 적을 당겨와서. 네, 옛날엔 못했는데 이런 거죠. 일단 아이템은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올리신 건지. 패시브가 지속적으로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는 거라서 라일라이를 먼저 가기로 생각했습니다.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 네, 도망을 못 가도록.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려진 상황에서 미드 쪽에서 한타. 녹턴이 이니시 걸었고요. 녹턴 죽었어요. 근데 모데카이저가 최전방에서 일기토에서 와. 잡아냈고요, 이달리. 자, 그리고 라일라이도 때 무조건이죠. 더블킬. 와. 자, 콜라킬. 그리고 펜타킬까지. 달라붙으니까 이거 뭐 답도 없네요. 뭔가 장인의 품격을 보여준 한타인 것 같은데요. 네. 나머지 분들 부담 느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남으신 분들의 표정이 조금 지금 이렇게까지 했어? 뭐 이런 표정이에요. 탑에서 플레이한 핵철태님의 영상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리메이크된 모데카이저 바텀에서 플레이한 영상을 볼 텐데요. 페이지킬러님께서 플레이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맞죠? 네, 제가 플레이했습니다. 네, 앞에 또 영상에서는 펜타킬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또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진을 들고 철거, 뼈방패, 과잉성장, 그리고 부특성으로는 비스킷과 시간 왜곡 물약을 들어줬습니다. 선템으로는 5대1 방패와 포션을 가져왔고요. 바텀에 가는 게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바텀 파괴조합 느낌이 나기도 하는 게 그랩이 두 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당기고 자, 알리스타가 또 땡기고. 둘 다 당기니까 정신 못 차리는데요, 지금 애쉬? 이거 애쉬 이동기 없는 원딜이라. 너무 약해요. 와, 부정글로 깔끔하게. 모데카이저의 끌어당기는 스킬이 상당히 범위가
길더라고요. 그러게요. 상대방의 원딜의 CS를 먹은 거를 방해할 수 있는 걸 이용해서 킬을 따냈습니다. 그렇죠. 스레시와 모데카이저가 둘 다 여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서로 누가 한번 당기기 시작하면은 누군가 또다시 여진을 발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둘 다 발동되는데 2.5초 동안 초반에는 거의 무적화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사실 알리스타를 당기면은 라인전 지기 마련인데 알리스타도 그냥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같이 땡겨오면 되니까요. 그렇죠. 저는 사실 약간 회의적이었거든요. 바텀을 간다는 게. 근데 이 그렇죠. 영상을 보니까 마음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연기 보세요. 와, 정말 정말 답이 맞았고. 없어요. 정말 많이 오긴 왔거든요. 네. 되나요? 자, 애쉬 아, 1대1이에요. 아, 애쉬 너무 끔찍한데요, 이거? 어디로 가는지 너무 많이 맞고 도와줄 사람 결국 없고. 애쉬 전사. 아, 이거 분위기 진짜. 아니, 그리고 지금 또 강해져가지고, 와. 둘 데려갔어요, 순식간에. 모데카이저 궁극기가 이렇게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활용도는 와. 이제 조나의 모래시계까지 있으니까 당당하게 싸워주고. 당당하게. 궁극기도 들고 있고요. 아, 이러면 또 애쉬한테 써가지고. 아, 이건 진짜 악몽 같은 시간인데요? 애쉬는 이거 순장시티 가야겠는데요? 이거 멘탈 날리기도 진짜 좋은 스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정말로 나야. 써도 이렇게 끌어올 수도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세고. 엄청나네. 진짜 여진 활용도 그렇고 바텀으로 돌린다는 발상도 그렇고 굉장히 좀 보여주는 게 많은 게임인 것 같아요. 네. 의미하는 게 많은 게임.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 킬러님의 바텀 모데카이저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아, 완벽한 게임이었어요. 본인 스스로 몇 점 주고 싶으세요? 10점 만점에 한 8점? 아, 8점. 네. 저는 9점은 될 것 같은데. 네. 창의적인. 펜타키를 못했어. 펜타키 못해가지고. 아, 저 펜타키 했잖아요. 아, 그래, 농담이고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잘 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남은 라인이죠. 미드에서의 모데카이저 플레이는 어땠는지 모야지님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탑 모데카이저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미드로 한번 깜짝 감전을 들어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원래 모데카이저가 관심을 못 받을 때 미드로만 갔습니다. 잘 당겼어요. 자, 네. 아하. 뭐가 문제였을까요? 2렙 때 원래 기존의 모델은 딜교환을 이길 수 있는 구도인데 아무 생각 없이 딜교환을 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 예전 모데카이저를 생각하면서 나 때는 통했던 딜교환인데 이게 그래서 안 됐다. 아, 5천판을 하셨는데 5천판이 발목을 붙잡은 걸까요? 네, 뭔가 그 습관이 꽉 막힌 남아있는 것 듯한. 같아요. 이번에도 당겨서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상대가? 자, 이거는 받아치기만 하죠. 많이 때려놨는데요. 정말 쳐서 어디 저기. 안 잡아야 돼요. 저기 공간 있어요. 맞았나요? 맞았어요. 잡아버리고. 이걸 이제 키우고 먹네요. 네, 이제 모야진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결정했는데 아무와 1대1. 1대1 바로 1대1. 아까 좀 아픈 기억이 있는데 될까요? 아까 나와는 다르다. 가둬놓고 셉니다. 철출 한 번 더. 잡아내고요. 3대3 정도 전투에서 아무무의 궁극기가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떼놓기 위해서 제가 이제 죽음의 세계로 데려간 모습입니다. 진짜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궁 저렇게 빼버리면은 이혼해서 울죠. 너무 울죠. 네. 자, 그리고 바로 쪽인데 적들이 오고 있습니다. 칼로는 봤거든요. 옆구리에서 이게 말렸어도 이제 할 게 있다. 약간 이런 걸 보여주는 변수로 창출할 수 있으니까 원딜을 먼저 풀어서 1대1. 누가 1대1 못 살죠. 잡아냈습니다. 이에요. 자, 그리고 롯데 합류. 누가 좀 단단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모대도 단단해요. 모대도 데미지가 엄청 단단해요. 지금 데미지 세고. 아니 이거 말린 모대 카죠 맞나요? 불리한 가운데서도 바로 앞에서 한타 대승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야진님의 영상은 가장 현실적인 모데카이저를 본 것 같아요. 너나 우리의 모대 카이죠. 뭐 그런 느낌이었죠. 예전 같으면 사실 이런 거 꿈도 못 꿨죠. 그쵸. 예전에는 말리면 그냥 재생 불가능한. 잘 커야 그나마 좀 쓸만한. 현재 모데카이저는 좀 말려도 이제 궁극기 덕분에 활용 가치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탑과 미드, 바텀의 모데카이저 영상을 저희가 쭉 봤는데 라인별로 이 장점들 한 번씩 좀 어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웬만한 모든 탑챔들을 맞다이를 이길 수 있는 모데카이저라고 생각합니다. 다리우스하고 아트록스를 상대하는데 지치셨다면 모데카이저를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들도 오. 내가 이길 수 있다. 거기서 얘기 끝났네요. 블리츠 그랩 관통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바텀 모데카이저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건 말보다는 영상을 보면 저희가 강력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미드로서도 충분히 이제 여진룬이나 궁극기로 이제 변수를 창출할 수 있어서 미드로도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라이너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1순위 어디입니까? 바텀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1대1 라인은 사실 당겨와도 뭔가 큰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데 바텀은 당기는 순간 싸움이 크게 벌어지거든요. 미니언을 통과하는데 당길 수 있다. 이 메리트가 엄청 큰 것 같습니다. 저도 바텀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베인이나 이 카이사 한다고 했는데 네. 모데카이저 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베인은 궁 구르기에서 어디 갔지? 궁 구르기에서 어디 갔지? 궁 걸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그리고 또 갔지? 아까처럼 얘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얘도 어디 갔지? 나는 다 대처가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알겠습니다. 꼭 모데카이저 만나셔서 참고해 따라 했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라인별로 영상도 보여드리고 장인분들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은 소환사마다 플레이 특성과 또 취향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라인을 즐겨보시고 새로운 모데카이저의 참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모데카이저 리메이크를 진행한 미국 라이엇 현지의 개발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제가 활약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화상통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개발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Hi team, could you guys briefly introduce yourselves to the Korean players? Sure. My name is Justin Hansen. I'm a game designer, and I worked on the update for Xinjiao, Nunu and Willem, and then Mordekaiser. My name is Jonathan Fuller. I'm a game designer on the Champion team. I have worked on Zaya and Rakan, Pike, Yumi, and now Mordekaiser. 이제 여기 나와 계신 장인분들이 적게는 1000판에서 많게는 5000판까지 가까이 한 장인분들이라고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Damn. Holy. That's a lot of That's Mordekaiser. crazy. 사실 모데카이저를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는 개발자분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5,000판 너무했지. 네. 자, 그러면은 모데카이저 리메이크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을 우리 장인분들께서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박지성 통역이 통역을 해주실 것 같아요. 외형 디자인하면서 중점적으로 잡으신 게 무엇인가요? The artists that worked on him first, Larry, Ray, and then Sunny, talked about making his armor look like architecture, like the sort of what his castle would have looked like. So he looks and feels like he's a walking fortress. And then the mace kind of reflected that as well, that it looks like old, durable metal, not like new, shiny Demacian stuff, for example. 네, 그냥 뭐 외형 디자인 간단하게 만든 것 같아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좀 많은 것들이 담겨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분들 궁금해하신 점이 있다면? 저는 그 외형만큼이나 그 능력이 많이 변한 것 같은데 그중에 제일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New ultimate in that he is a very difficult champion to gank. If you try to send the jungler after him, he can turn that 2v1 into a 1v1 and then turn around that fight afterwards by stealing the stats of the person that he killed. So he is quite a good like small skirmisher, and even in team fights, he can kind of isolate a ADC or a high priority target like an initiator and remove them from the game while he 1v1s them to stop their influence to the enemy team as well. So. 네, 굉장히 설명이 디테일하게 또 해주셔가지고 뭐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을 만큼 디테일하게 잘 해주셨는데 보야지님이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리메이크된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모델은 탑이나 미드였는데 지금 모데카이저는 이제 탑으로 설정을 한 건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다른 라인은 어떤 라인으로 기본 설정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I think Mordekaiser is great in mid and top. That's where our playtesters are playing him right now, and they see success in both lanes. A lot of it's matchup driven, but he definitely just has the tools that a Juggernaut wouldn't normally have in mid lane, which is what lets him show up there. But he still does really great in top. He still does really great in duels, and especially in the 1v1 split push.
We haven't seen much jungle because his passive doesn't work on monsters, but I'm sure our players will prove us wrong and he'll do pretty well there too. Yeah. 네,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의도는 미드 탑이었다고 하는데 네. 오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을 먹었던 바텀 모데카이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이긴 하네요. 그렇죠. 일단 테스터분들도 미드 탑으로 쓰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발상이 거기까지 쉽게 못 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미 증명을 했네요. 장인분들 증명했죠. 아 그러니까요. 네. 저희분들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증명하실 게 있다면? 저는 이번 리메이크 궁극기가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개발자분들이 이런 궁극기를 생각해내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Yeah, so in early explorations of Mordekaiser, I was messing around with this idea that when he died, you got to control his ghost in the Death Realm and you got to see his kingdom. I was still left with this desire of I want Mordekaiser to be able to go to the Death Realm where he's king and bring other people there. His ult was going for with enslaving and controlling by basically being like, when Mordekaiser says, you have to stand and fight, and your soul will do what he tells you to do. And that just manifests kind of in a different way through this new ult. 지금 넌 나랑 무조건 싸워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상남자식의 전사 이미지 제대로네요, 정말. 저 이거 진짜 궁금한데 어. 모데카이저 리메이크 궁극기를 보면은 레벨을 올려도 쿨타임 감소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7 seconds is still a really powerful and really relevant amount of time at 10 minutes in the game or 40 minutes in the game. In fact, you could argue 7 seconds feels a lot longer and more impactful as the game goes on. In the end, leaving both of those values as static, they just already scaled very nicely with the ability in that yes, you still only are stealing 10%, but that Jinx literally has 5 times the AD that she had before. And so stealing 10% is much more valuable as the game goes on. 어떻게 좀 수긍이 가시나요? 수긍이 가는 답변 같아요. 이렇게 그냥 수긍하시고 마시는 거예요. 전투적으로 좀 가실 줄 알았는데 지금 워낙 또 네. 오랫동안 또 리메이크를 하신 거니까 해초태님도 질문 있으시다고? 네, 이번에 리메이크된 모데카이저가 앞으로 어떤 챔피언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개발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It really does turn into this kind of unstoppable iron force that just slowly walks at you, and anything foolish enough to stay in range of you for a long time will die. And so he definitely fits a sustained damage dealer profile much more compared to how he did in the past. Yeah, and I think, just to be crystal clear on it, we want him to feel durable. He should not feel squishy. Definitely. So if we're off the mark there, we'll tune it appropriately. Yeah, he's this iron guy with a ton of sick armor. He should feel tanky. Yeah.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데카이저 장인의 소리 함께 해봤습니다. 그래서 2차 리메이크된 모데카이저, 이것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한 줄평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최종 보스 컨셉으로 궁극기를 너무나 잘 만들어서 누구나 하고 싶은 챔피언인 것 같습니다. 한 줄평인데 좀 기네요. 누구나 하고 싶은 챔피언. 이렇게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바꿔줬는데 아직도 하기 싫어? 이거 완전 장사꾼 마인드인데요. 이렇게까지 바꿨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지. 이거 약간 솔깃한 그런 멘트에서 좋습니다. 가렌같이 쉬우면서 다리스처럼 세다. 가렌같이 쉬우면서 다리우스처럼 세다. 그렇죠. 확실히 쉽고 센 게 최고거든요. 네. 굳이 어려운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고 센 게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럼 박지성 통역도 한번 한 줄평 해볼까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나중에 이거 중계진 분들이 막 어디 갔지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써주세요. 있습니다. 써주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인의 소리는 다음 리메이크 챔피언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